예, 방금 소개받은 SJ 솔루션즈의 박재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업무 중요도를 고려한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평가 방법론 및 SJ GTA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에서는 이제 컨설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주제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이제 성숙도 모델, 뭔가 이제 성숙도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앞선 세미나에서도 이제 많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역시나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실제 우리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재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를 평가하고 앞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갭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갭을 좀 더 메꿀 수 있는 SJ GT의 솔루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딱 한 장으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사업을 한 지가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결국 고객사에 가서도 이 한 장표로만 거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로 트러스트가 정말 나왔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네트워크 경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나 이런 인프라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경계 외부는 이제 언트러스트로 보고 네트워크 경계 내부는 트러스트로 가정을 하고, 이제 신뢰된 사용자라고 가정을 하고, 또 신뢰된 IP, 신뢰된 포트,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네트워크 경계 보안 모델, 그리고 이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사용자나 이런 기기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도 모두 다 신뢰는 할 수 없다. 신뢰된 것으로 IP나 포트 타고 또는 이 사용자 악의적인 핵의를 갖든 안 갖든 이런 걸 통해서 APT 공격이나 랜섬웨어까지 이어졌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현이 됐는데, 가장 큰 이슈는 네트워크 경계 외부나 내부를 구분을 하지 않고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대상 리소스, 보통 이제 시스템이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접근 주체 일반적으로 사용자겠죠. 사용자의 인증이 2차 인증을 거치든 안 거치든 인증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리소스에 접근을 해서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의 컨셉상으로 봤을 때는 접근 주체, 그게 허용이 됐든 안 됐든 신뢰가 있든 많든 권한이 적든 많든 접근 주체의 보안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로 가는 것이 뭔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보안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조건부 접근 제어, 컨디셔널 액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조건부 접근 제어가 가장 큰 주요한 이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성숙도 모델이 한 2021년 또는 2020년 후반기부터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시사 사이버 보안 인프라 모국, 그다음에 국내 작년에 7월에 발간된 과기정통부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0, 그다음에 포레스터 리서치나 미국 국방부 DOD에서도 이런 성숙도 모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성숙도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입각한 기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에 대한 기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성숙도 모델에서 보면 크게 이제 성숙도 단계와 이제 핵심 요소와 기능 이런 식으로 capability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핵심 요소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핵심 요소로 정의한 것이 이제 왼쪽에 장표이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업망 핵심 요소라고 해서 이제 그 해외에서는 또 이제 미국 시사나 이런 데서는 필러라고도 부릅니다. 또 기둥, 우리말로 하면 결국 기둥인데 하나의 핵심 요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뭔가 대동소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중앙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핵심 요소가 좀 특이하게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 응용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중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버 관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셉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더 특이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뭐 유사하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사에서 설명한 것은 이제 시사 GTMM 제로 트러스트 머추리티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1.0과 2.0이 있는데, 작년에 발간된 2.0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 성숙도 요구 사항과 이 성숙도 단계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디셔널부터 옵티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도 넘게도 필요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간략하게만 딱 설명을 드리면, 딱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만, 키워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뭔가 트레디셔널한 부분, 전통적인 부분 또는 기존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동, 뭔가 개별 종속성, 한 번에 하나의 기둥 또는 핵심 요소를 해결한다. 정적인 보안 정책 솔루션, 그다음에 사일로화 됐다 그러는데 개별화된 독립된 그 핵심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 또는 수동 응답, 이런 식으로 뭔가 수동적인 방식이나 정적이나 뭐 개별적인 방식,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이제 어드밴스나 옵티멀로 올라가게 되면 보다 이제 정책 활동을 위한 뭔가 자동화된 방식, 중앙 집중식, 위험 및 자세 평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저것이 이제 보안 상태 콘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선 권한 변경,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동화되고, 좀 옵티멀로 가게 되면 사실 옵티멀까지 가는 곳은 아직은 없을 거라 보는데, 뭔가 자동화되고, 그리고 동적인 정책, 동적인 접근 지역, 뭐 완전화된 자동화, 동적 최소 권한 접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중앙 집중식 가식성, 뭔가 중앙 집중식으로 가고 자동화되고, 뭔가 동적인 접근 지역, 이런 식으로 보다 이 높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요구 사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키워드는 옆에 영어로 써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러 같은 경우는 시사 2.0에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데이터까지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이 5가지 필러라고 부르는데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 5가지 기둥을 제로 트러스트 원칙이 구현이 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필수적인 영역을 전체적으로 크로스 커팅 케이퍼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크게 이 모든 필러에 걸쳐서 만족해야 되는 제로 트러스트의 요소 또는 기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저빌리티, 애널리틱스, 오토메이션 앤 오케스트레이션, 뭐 거버넌스, 이제 이런 형태로 모든 필러에 걸쳐 만족해야 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고, 국내 이제 기사 같은 경우도 사실 시사랑 유사하게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시스템 필러가 좀 더 이제 특이한 상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뭐 트레디셔널, 어드밴스, 옵티멀 똑같은데 다만 여기서 이니셜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결국엔 기존부터 최적화까지 갈 때 보시면은 뭔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번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시스템 같은 게만 보더라도 뭐 로컬 시스템에 저장된 IP 패스워드 인증인데, 최적화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MFA 및 엔드포인트 시스템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 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ISMSP나 이런 컴플라이언스에서는 보통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요구사항으로 발생하고,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저런 성숙도를 어떻게 우리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럼 사업 계획을 하든지 뭔가 솔루션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도대체 기준을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도 한 2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사업적인 노하우도 일부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뭐 이제 왼쪽인 배경은 일단 빼더라도 가장 큰 부분,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 도입과 운용을 위한 뭔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컴플라이언스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진 않는데, 뭔가 위에서는 자꾸 제로 트러스트 뭐 하라고 얘기는 나오고, 뭐 솔루션 도입해서 뭐 해결해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거 하나 도입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필러가 있고, 그거에 대한 크로스 커팅 케이퍼빌리티를 만족시키면서 그 제로 트러스트 뭔가 그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솔루션 하나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제로 트러스트 전환을 위한 이제 솔루션 도입도 상당히 또 어렵고 또 구축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에서는 이제 뭔가 현재 제로 트러스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체크리스트 기반의 성숙도를 파악하고 이 성숙도를 판단하고 이제 갭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 갭에 대해서 갭을 메꿀 수 있는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뒤에 3장에서 말씀드린 저희는 솔루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니스트나 국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지사로 접근하는 케이스, 아니면 해외에서 본사로 접근하는 케이스, 아니 집에서 재택에서 접근하는 케이스, 협력사 직원이 본사에 들어와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하는 케이스,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유스 케이스를 바탕으로 뭔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하나씩 성숙도를 이제 주요한 유스 케이스를 선정을 해서 성숙도를 향상시켜 볼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경계 기반 네트워크에서 역시 얘기하는 대로 역시나 현재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접근 네트워크가 뭐 내부망에서 들어오는지 인터넷망인지 뭐 폐쇄망인지 여러 망이 있겠죠. 사용자 같은 경우 사용자에 따라서 또 사용자의 구분에 따른 또 역할에 따라서 많은 또 권한이 부여되고 또 이런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를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되고, 접근 구간상에 특히나 보통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VPN이나 VDI나 이런 걸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방화벽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구간 측면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주요 접근 제어로는 대부분의 아마 기관들이 뭐 서버 접근 제어라든지 디브 접근 제어나 이런 형태로 다 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 대상 리소스가 무엇인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보통 접근 대상 리소스를 니스트에서 SP800-207에서는 이제 시스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대상 리소스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조사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조사가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제로 트러스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신 그 저희 이번 세션에서 제목에도 있다시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한다 그러면 꼭 어느 뭔가 또 하나의 뭔가 그 하나 키 포인트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업무 중요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사실 업무 중요도는 지금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측면에서도 강제화시키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거 뭐 일부 기관에서는 이거를 자발적으로 구축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 중요도를 저희는 이제 상중하, 일단 간략하게 상중하로 나누고, 이 상중하에 따라서 이제 망분리를 예시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접근 대상 리소스가 이제 데이터가 관리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데이터, 보통 탑 시크릿이나 비밀 정보가 같은 경우는 데이터,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관리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망분리를 가져가면서 최고 수준의, 예를 들어 어드밴스나 옵티멀 수준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한의 기준을 이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업무 중요도 중급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망분리죠. 논리적인 망분리 기반에 뭔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고려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하급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오픈된 데이터겠죠. 뭐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데이터거나 아니 시스템 관리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망분리 체계를, 요즘 또 망분리 또 이제 그 개선하는 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반 수준의 이런 제로 트러스트 요구 사항만 그 만족하는 후에 망분리 없이도 보안성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상급, 중급, 하급에 해당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뭔가, 그거를 요약한다 그러면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숙도 모델이나 여러 이제 것들을 살펴보면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분명히 도출이 될 수가 있는데,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본다 그러면 상급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상급 같은 경우 이제 MFA, 뭔가 예를 들어 접근 주체,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 특히나 사용자 인증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서버에 들어가든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든 간에 2차 인증은 필수로 가져가는데, 예를 들면 뭐 OTP나 SMS 방식이 아니라 생체 인증, 뭐 파이더 기반의 생체 인증을 통해서 무조건 접근을 하게 하고, 접근을 하고 난 후에도 사용자나 그 디바이스의 기기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인 검증을 하고, 접근을 한 후에도 문제가 생겼으면 뭔가 알림을 띄우다든지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자 계정이나 기기에 대한 식별자, 보통 이제 사용자 통합 관리는 대부분 많이들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뭔가 사본 연동한다든지 뭐 인사정보 연동이라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는 상당히 많이 그 연동이 돼 있는 걸로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기기 식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는 곳이 뭐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니면 뭐 VDI만 써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딱히 기기를 판단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기 식별자까지 통합 자동화 관리를 하고 계정 관리까지 연동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안 상태를 확인한 후에 접근 인가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권한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당연히 트래픽은 당연히 암호가 돼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하나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그 제로 트러스트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가 이제 성숙도 평가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고객사들과 소통을 하고 아니 협력사들과 소통을 하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숙도 모델 하나만 갖고는 도대체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저희도 사업을 가져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 이 성숙도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뭔가 정량적인 체계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소 같은 경우는 좌측에 있는 핵심 요소는 키사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6가지 그 핵심 요소를 구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기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기 및 엔드포인트라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PC가 되든 모바일이 됐든 또는 뭐 서버가 됐든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접근 대상 리소스로 접근하는 예를 들어 시스템 서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버에 접근하는 그 사용자의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 접근 인가를 제로 트러스트 요구사항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관리 체계가 대부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기까지 체크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두 번째는 최소한의 뭐 기기 IP 정도는 인증을 하게 하고 들어오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기 인증 후 접근을 하는 그 정도인가. 또는 이제 기기의 보안 상태까지 확인을 한 후에 접근을 하는가. 아마 이게 NAC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기기의 보안 상태 같은 경우는 뭐 안티머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뭐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지, PMS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 정도 확인하고 들어오는지, 아니면 보안 상태를 확인한 후에도 접근 인가나 이런 그 권한이나 이런 것까지 조정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격리까지 조치를 해서 별도의 조치까지 이루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제로스로 성숙도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계정 인증, 뭐 OS 인증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현재 아이디 패스워드만 쓰고 있는 데는 많이 없겠지만 보통 2차 인증만 쓸 때도 지식 기반으로 하는지 OTP 같은 거죠. OTP 같은 거나 핀 인증을 하는지 존재 기반 뭐 생체 인증이 될 텐데 뭐 생체 인증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MFA는 당연히 가져가면서 지속적인 접근 주체 사용자나 기기의 보안 상태를 지속적으로 판단한 후에 접근 인가를 하는지 이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요구사항에 대한 하나의 뭔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예시를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업무 중요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성숙도하고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거에 대한 사실 가이드라인이나 어느 기준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기 및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기서 식별자 신원을 보겠습니다. 식별자 신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접근 인가를 할 때도 단순히 인증하고 접근 인가를 하는가 일반적으로 인증한 후에 접근 인가를 하죠. 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인증한 후에도 사용자의 보안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후에 접근 인가를 하는지 보안 상태를 확인한 후에 접근 인가도 하고 권한 조정도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용자나 기기나 그 뭐 시스템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그렇다면 현재 우리 기관이나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 수준에 대한 결과치가 아마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갭이랑 목표치라는 게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론이 됐든 그게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앞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솔루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솔루션 하나만 냈다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 다 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그건. 지금 다 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걸 어느 구간에서 뭐 섹터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뭔가 우리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지표를 잡아보자 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갭 대응 솔루션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솔루션 내용이고 그렇다면 평가 결과로서 뭔가 성숙도 평가 결과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현황 분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핵심 요소별로 6가지 핵심 요소별로 현재 우리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단계가 예를 들어 4단계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수준 정도에 와 있는지 이제 아마 위에다 보고한다 그러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예를 들면 뭐 업무 시스템 A라고 할게요. 그냥 고객 지원 시스템이라 그런다 그러면
고객 지원 시스템 서버에 접근하는 케이스나 아니면 고객 지원 시스템에 업무를 보는 현업 직원들의 애플리케이션 접근하는 케이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구분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핵심 요소별로 이제 성숙도 수준이 아마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이고 요거에 대한 성숙도를 모두 종합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면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대상 서비스에 대한 또는 시스템에 대한 성숙도는 현재 뭐 이니셜이다, 트레디셔널이다, 또는 어드밴스다, 옵티멀은 없겠지만 혹시나 옵티멀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기준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다 메꿀 수가 없다, 한 번에 달성할 수가 없다, 어떤 솔루션 하나만 넣어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갭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솔루션 전략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솔루션 개요와 이제 구성적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솔루션 개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무조건 이제 니스트 SP800-207에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 한정해서 그걸 뭐 GTNA라고도 많이들 표현하고도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저희는 항상 GT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입각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이제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고 진행을 해오고 있고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가 이제 시스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본다 그러면 리소스에 접근하는 이런 사용자나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당연히 강력한 신원 인증이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거지만 저기서 말하는 강력한 신원 인증이 일반적으로 앞서 보셨다시피 체크리스트 같은 거 보시면은 단순한 2차 인증 저런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보안 수준이 어느 수준에 따라서 보안 수준은 문제가 없을 때는 2차 인증은 당연히 하지만 보안 수준이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2차 인증 수준을 좀 더 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핀 인증만 했다가 갑자기 파이더 인증까지도 올릴 수 있는 생체 인증까지 더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할 수 있거나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기 같은 경우 특히 디바이스 기기 일반적으로 PC나 이제 모바일이 될 텐데 특히나 저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저희들 고객사 사이트나 많이 돌아다 보면 많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들어오는 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크를 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물론 이제 뭐 안티머리화나 PMS나 패치관리나 이런 거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 설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이 보안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리스크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정량적으로 판단한 후에 이 기기도 등록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한 후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기기가 사용하는 사용자의 기기가 맞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들어오는 시스템이 생각보다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보면. 그래서 어쨌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디바이스 검증, 그다음에 중앙에 이제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PDP나 PEP 관점으로 정책 엔진, 이제 조건부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는 동적인 접근 제어를 가져가는 정책 엔진 측면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TA 관점으로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솔루션 모델인데 서브젝트와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기기라고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UEM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UEM이라고 하면 이제 Unified Endpoint Management라고 해서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는 업무용 PC 관점으로 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업무용 PC의 엔드포인트 통합보안 관리를 가져가는 이제 에이전트 기반의 통합보안 관리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타 이제 안티머리화나 패치 관리나 보안 수준 평가 기반의 리스크 스코어링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이제 PDP와 PEP는 그냥 크게 보시면 쉽게 뭐 정책 엔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정책 엔진 측면으로 봤을 때는 PDP에서는 이제 ICAM이라고 해서 이제 Identity Credential Access Management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나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를 해주는 중요한 이제 두뇌 제로 트러스트 정책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이제 PEP로는 이제 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서버 접근 제어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제로 트러스트형 서버 접근 제어까지 가져가고 있고 뭐 기타 PIP 측면으로 이제 시각화나 인텔리전스 이런 것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또 기업들이 많이 설명을 안 하는 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측면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 내부 안에서 내부 간에 벌어지는 위협에 대해서 레이터럴 무브먼트 또는 횡적 이동 공격에 대해서 뭔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크게 저희는 이제 팸과 GTS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P 역할을 하는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ICAM이라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접근하는 사용자하고 사용자 디바이스를 인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인증하고 또 정책도 관리를 하고 하는 그 접근 관리를 하는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기와 사용자와 기기 정보를 수집을 하고 단순한 기기 정보 수집이 아니라 보안 상태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죠.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사용자 기기 목록 관리, 인증 정책 관리, 뭐 단순히 아이디 패스워드만 할 건지, 뭐 파이도 엔진까지 가져갈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안 상태 관리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또 이제 접근 대상 리소스가 뭐 시스템인지 애플리케이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리소스 접근 정책 관리까지 가져가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험 점수하고 신뢰 점수라고 써 있는데 위험 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 접근 주체에 대한 접근 주체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 점수라고 하는 것은 저 신뢰 점수를 상회해야지만 접근 주체가 인증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이제 단순히 당연히 이제 사용자나 기기가 인증을 해서 들어오고 하는 건 지금도 맞는데 지속적인 보안성의 검증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것까지는 좀 설명 안 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용자 기기에 대해서 그 보안성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단순히 안티모리어 설치하고 PMS 설치하고 뭐 이런 거 설치해서 끝나는 문제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설치 안 돼 있는 개인 PC도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요. 뭐 MS 그 있잖아요. 뭐 디펜더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디바이스가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접근을 하게 하는 요 접근 관리를 해주는 요게 또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용하는 업무용 PC에 대해서 이제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를 가져가고 기기 통합 관리는 당연히 가져가면서 식별자 관리도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 수준을 가지고 평가 항목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제 옆에 이제 아래에 써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이제 안전한 기기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밍 게이트웨이라는 것인데 이제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쉽게 말해서 제로 트러스트형 서버 접근 제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서버 접근 제어나 뭐 CQOS 이런 게 다 대부분 들어가 있을 텐데 아마 제로 트러스트형으로 그게 작동을 하는 것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없고 저희도 사업한 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시스템 서버로 접근하는 그 사용자나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한 후에 지속적으로 검증한 후에 접근 제어를 하는 하나의 서버 접근 제어 관점으로 저희는 가져가고 있고, 뒷단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 내부 간의 위협 이슈가 있죠. 예를 들면 보통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VM이나 컨테이너 이런 게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랑 상관없이 이제 안에서 벌어지는 위협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타이트하게 가져간다 그래도 VM에 올라가 있는데 옆에 있는 VM에서 뛰어 넘어오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지금도 경계보안 모델 형태로 정책대로 잘 돌아가고 있겠죠. 그렇게 설명한다면 끝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제로 트러스트 측면에서 보더라도 레이터럴 무브먼트나 이런 횡적 이동 공격이라고 부르는 이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워크로드 보호 기능으로 이제 저희가 또 CQOS 전문 기업이고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클라우드 보안 지금 현재 또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시스템 내부 보호를 위해서 뭐 파일, 디렉토리 접근 통제라든지 프로세스 통제 또는 이제 호스트 기반의 IPS라든지 호스트 기반의 파이어월까지 가져가면서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까지 넘어가면 안전한 컨테이너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보증이라든지 승인 제어 이런 측면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내용을 서머리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요 프로세스대로 동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자 기기가 정책 엔진을 통해서 정책 엔진의 명령을 받아서 정책 엔진의 명령을 받아서 그 PEP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로 접근한 후에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 GTS라고 하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세그멘테이션 관점에서 시스템 보호 내부를 강화를 위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참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개념적으로 잘 알겠는데 그래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럼 도대체가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뭐 단순히 뭐 컴플라이언스 ISMS 요거 이제 체크해서 컴플라이언스 요거는 만족하기 위해서 뭐 서버 접근 제어 들어와 아니면 뭐 해 하면 뭐 DB 접근 제어 쓰면 되겠네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이나 이런 걸 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로 설명드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나 이런 걸 바탕으로 뭐 점수화 체계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체계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만능론이 아니죠. 그래서 전사적으로 도입돼야 되는 그냥 하나의 철학 또는 정책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지만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일부 원칙만을 강조하거나 또 특정 기술 도입 예전같이 솔루션 하나 도입해서 아 우리는 다 했네 이게 아니란 것이죠. 이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경계 보안 모델을 할 수 있는 VPN이나 파이어월이나 뭐 이런 거 IPS 네트워크 기반 IPS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분명. 그거는 유지한 상태로 플러스 알파로 제로 트러스트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번 세션 발표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